안녕하세요. 배당으로 먹고 사는 백수삼촌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연금계좌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.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이전 영상을 찾아보니 지난 9월에 저의 연금계좌를 처음 공유드렸었더라고요. 지난 4분기에 리밸런싱을 좀 했었으니 그 내용도 좀 공유드리고 그 기간 동안 수익은 얼마나 늘었을지도 같이 체크해보겠습니다. 먼저 지난번 영상처럼 밑밥 좀 깔고 시작하겠습니다. 유튜브에 흔하디 흔한 퇴직금 몇 억, 이런 거 저한테는 없습니다. 80년생, 중소기업 17년 근무, 은퇴도 2년 만에 실행, 퇴직금도 중간정산. 저의 연금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. 그러니 돈 많다고 자랑하려는 의도 당연히 아니고, 그렇다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 댓글도 사양하겠습니다. 저도 노후에 저의 연금이 큰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55세 이후 배당금이 인플레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개시할 계획입니다. 백수삼촌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혹시 제 영상 보시면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생기실 수도 있을 거고요.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 1번 계좌입니다. DC형 퇴직연금을 퇴사할 때 이 IRP 계좌로 받았습니다. 현재 평가액은 3,380만원 정도입니다. 누적 수익률은 37% 정도네요. 제가 퇴사한 24년 5월부터의 수익률입니다. 퇴사할 때 TC형 퇴직연금에 있던 종목들 그대로 옮겨준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종목이랑 수량은 그대로지만 수익률은 초기화되더라고요. 개인적으론 이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. 수익률이 높으면 하락장을 만나도 심리적 안정감이 조금 더 있거든요. 지난번 9월 영상 때는 2,980만원이었으니 4달 정도 사이에 4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.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게 현재 계좌 상태입니다. 전보다 조금 종목 수가 줄었고 나스닥 100, S&P 500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TDF 2050 딱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? 지난 영상 때는 미국 AI 테크 탑10이랑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도 들고 있었습니다. 이 종목들의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적당히 매도하였고 마음에 안 들었던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도 같이 처분하였습니다. 매도 금액으로 타이거, 미국 S&P 500을 매수하고 위험 자산은 70%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TDF 2050에 넣었고요. 얼마에 팔았었는지 찾아봤는데 매도 단가는 못 찾겠고 매도 당시 수익률만 확인했습니다. 아마 제가 매도했던 가격보다 지금은 더 상승했겠지만 그런 건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. 제 경험상 매도한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게 여러 방면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 저 같은 경우 너무 S&P 500, 나스닥만 하면 조금 심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IRP 계좌는 이렇게 정리하고 재밌는 종목들은 연금저축펀드에서 매수하였습니다. 종목은 연금저축펀드 계좌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바꾼 이유가 좀 있는데요. IRP 계좌는 위험자산 70% 한도가 있어서 리밸런싱 하게 되면 위험자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위험자산을 70%로 맞춰놔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위험자산은 70%를 넘기게 됩니다. 매매가 없을 땐 70%가 넘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런데 무언가 매수 매도를 하려고 하면 다시 위험자산을 70%로 맞춰야 합니다.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IRP는 나스닥, S&P만 하면서 매매를 최소화하고 될 수 있으면 매매는 연금저축펀드에서 하려고 이렇게 세팅했습니다.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사람이 IRP 계좌를 만들고 100만원을 입금합니다. 위험자산 70%는 나스닥 100을 매수하고 안전자산 30%는 TDF 2050을 매수했습니다. 깔끔하죠? 그러다 시간이 흘러 계좌를 열어봤습니다. 나스닥 100은 100% 상승하여 70만원이 140만원이 되었고 TDF 2050은 50% 상승하여 30만원이 45만원이 되었습니다. 계좌 잔액은 총 185만원입니다. 위험자산 비율이 75.7%까지 올라갔지만 상관없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나스닥 100을 팔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졌습니다. 나스닥 100 140만원어치 매도 후 다른 위험자산, 예를 들면 S&P 500 같은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니 129.5만원까지만 매수가 되고 분명 계좌에는 예수금이 더 있는데 그 이상의 금액은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185만원의 70%는 129.5만원이거든요. 그럼 위험자산 140만원 매도한 금액 중 10.5만원은 어쩔 수 없이 안전자산을 사야 합니다.
이게 무조건 좋다, 나쁘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가정하에 위험자산 비중을 조금이라도 높게 가져가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조금 아쉬운 상황이 돼버릴 겁니다. 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매번 까먹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런 상황 때문에 IRP에서는 나스닥 100, S&P 500 사놓고 최대한 매매하지 말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연금 저축펀드는 위험 자산만 100% 되니까 거기서 매매하면 더 자유로우니까요. 이게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으실 텐데 직접 경험하시면 아차 싶으실 겁니다.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계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IRP 두 번째 계좌입니다. 현재 평가액 387만원 정도이고 수익률은 123%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계좌가 아마 22년, 23년경에 만든 것 같습니다. 이때쯤이 연금에 조금씩 관심이 생길 때였던 것 같네요. 9월에는 346만원 정도였으니 이 계좌도 약 40만원 정도 수익이 늘었습니다. 이 계좌의 종목들은 이전과 변동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. 종목은 1번 계좌와 중복입니다. 이게 9월 영상에 사용한 사진인데 종목, 매입 금액은 전부 그대로입니다. 그런데 나스닥 100보다 TDF 수익률이 더 좋으니 좀 어색하죠? TDF 2050은 계좌 개설 초창기부터 들고 있었고 나스닥 100은 몇 번 종목 교체하면서 TDF 대비 비교적 최근에 매수한 거라서 수익률이 이런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연금 저축펀드입니다. 평가액은 약 920만원 정도네요. 23년, 그러니까 퇴사 전년도에 딱 600만원 넣고 세액 공제 받았던 계좌입니다. 그래도 수익률 53%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난 9월에는 855만원이었으니 이 계좌도 65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네요. 이 계좌도 종목 교체가 좀 있었습니다. 얼마 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입니다. 나스닥보다 2배 더 상승한 ETF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겨우 본전 수준입니다. 이거 한 종목만 가져가자니 좀 심심해서 한 종목 더 샀습니다.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입니다. 이 종목은 변동성이 심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엄청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따로 영상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었습니다. 얘기 안 하길 잘했지. 저도 아직 손실 중입니다. 지난 9월에는 S&P 500만 들고 있었습니다. 이전 매매 내역은 9월 영상 참고해보세요. 이전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이나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연금 계좌는 모두 살펴봤습니다. 지난 영상 때 평가액 대비 얼마나 수익이 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난 9월 약 4달 정도 전인데 그때는 4,186만원 정도였고 지금은 4,690만원 정도입니다. 원금은 그대로이니 504만원 정도 수익이 증가하였습니다. 수익률로 따져보니 약 4달 정도 기간 동안 12%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저의 연금 계좌 현황을 공유드렸습니다.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다음에 영상 만들 때도 연금 총액이 증가해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